예, 지금부터 대한민국 의료 위기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위기 선언을 읽겠습니다. 예, 국가의료위기 긴급사태 선언.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일부 국가에서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떠밀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래 11월에 시작된 제3차 대유행은 이전 그 어느 때보다 파고가 높아 현재 하루 1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시국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신속하게 재난의료지원팀을 꾸려 약 1100명의 의사들을 모집해 중환자 치료실,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각종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의료 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의료계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의료진은 누적된 피로와 병상 확보 어려움은 물론이고 중증 환자 치료와 응급 의료 체계의 붕괴마저 목전에 와 있는 지경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봄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 국가의료 위기선언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먼저 부수적 손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모든 의료 역량을 코로나19에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에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를 명령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코로나19 치료에만 몰두하는 경우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 들어 코로나19의 직접 사망자는 금일 현재 739명이지만 2020년 12월 현재 예년에 비해 전체 사망률이 약 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초과 사망률 6%를 연간 숫자로 환산하면 약 2만 명 가까운 숫자로서 코로나19의 직접 사망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간접 사망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뿐 아니라 전체적인 피해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이를 위해 정부의 코로나19 국가의료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긴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히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코로나19와 일반질환 중환자 의료체계, 필수 응급의료체계의 붕괴 대책과 의료인력 확보가 최우선 긴급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정부 입장에 찬성하는 학자들 말고 의료 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관 합동체제가 출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에게도 호소합니다. 지금의 국가의료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코로나19 관리는 물론이고 중환자를 포함한 일반 의료도 붕괴됩니다.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할 때입니다. 그간 인내해 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절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의사들도 우리 의료계도 대한의사협회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대한의사협회. 예, 최대집 회장님의 위기선언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도 지금 오픈 채팅방을 열었는데 여기서도 질문 있으시면 문자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나와 계신 기자분들께 질문 있으시면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먼저 그럼 채팅방에 들어온 질문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김민정 기자님이십니다. 질문 두 가지를 좀 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망률이 6% 올랐다는 것은 언제와 언제를 비교한 것인지요? 얼마에서 얼마로 오른 것인가요? 또한 사망률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간접 사망이 생기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로 발생한 것인지요? 의료진이나 병상이 코로나 환자에 투입되면서 일반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것인지요? 네, 두 가지 질문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두 번째. 예, 코로나로 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간접 사망이 생기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네. 첫 번째 사망률, 첫 번째 이제 부수적 손상에 대해서 우리가 200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인 사망률 6%가 상승했다. 2019년에 비해서 2019년의 사망률에 비해서 2020년의 사망률이 6% 상승했다는 것이죠. 사망률은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만은 전체 인구에 대해서 그해 사망한 총 환자의 숫자, 그해 사망한 총 사망자의 숫자, 이걸 이제 1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는 그런 어떤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또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전체 인구에 대해서 사망한 사람 그 비율, 이게 사망률이 되는 것이고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6%의 초과 사망이 나왔다. 이것이 전부 코로나로 인한 간접 사망이라고 볼 수는 당연히 있겠죠. 인구가 고령화가 진행되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당연히 자연 사망분의 증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병 요인에 다른 질병 요인, 다른 기후 요인에 의한 사망률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초과 사망 6%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코로나로 인한 부수적 손상이었는가, 이런 것은 훨씬 더 정밀한 역학적 분석, 통계적 분석이 필요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주 크게 아주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초과 사망 중에서 상당한 사망, 2만 명의 추가적인 사망의 일부 상당수가 코로나로 인한 부수적 간접 사망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접 사망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일단 코로나 가장 많은 케이스들이 코로나19의 중환자실을 이제 확보하면서 코로나19 중환자실을 확보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보통 응급환자들, 응급실 전달 체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응급실 전달 체계 우리나라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가 않지만, 그래서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일단 코로나 환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실에 마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격리된 그런 어떤 공간에 있는 것이고, 응급실에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중증의 응급환자 치료 병상을 먼저 차지하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 또 아주 지금 응급실에 흔한 경우가 여러 가지 중증 외상이나 중증 질환을 가진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왔는데 그 환자가 발열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환자는 일단 격리된 공간에 들어가서 그 발열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를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코로나19 검사를 그 받는 시간,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3시간에서 6시간, 짧게는 2시간, 그 사이에 아무런 진단적 그리고 치료적인 조치를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질환의 경우는, 진짜 응급질환의 경우는 그런 경우에 그 짧은 시간 안에 2시간에서 6시간 이 사이에 실제 환자들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어떤 특정한 병원의 응급실로 갔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현재 지금 환자를 받을 수가 없다. 검사를 못한다. 다른 병원으로 계속 전원이 되면서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오늘도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간접 사망이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19 병상들을 지금 많이 갖추게 되면서 일반 중환자실이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들이 여기 병상이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나가서 충분한 어떤 중환자 치료 역량이 안 되는 병원으로 전원이 되면서 사망하는 어떤 케이스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일반 질환 환자들의 어떤 간접 사망의
표현이 뭐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만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좀 현장에서 느끼는 의료진들의 그 위기의식하고 당국자들의 탁상에서 느끼는 당국자들의 위기의식하고 좀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기선언으로 좀 코로나 극복에 첫 발을 좀 디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번에 4861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십시오. 입금 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